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거슬렸어요.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헹구며 그 웃음소리가 왜 그렇게 신경 쓰였는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며칠 전부터 카드 명세서에 이상한 금액이 찍히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쓰지도 않은 백화점 결제, 여행 경비, 관리비 같은 항목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어요. 처음엔 은행의 실수인가 했어요. 하지만 오늘 방 안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어요.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함께 지내는 세입자일 뿐이잖아요.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졌어요. 물속에 떨어진 접시는 천천히 깨지더니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마치 제 존재가 이 집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탁자 위에는 통장과 카드 명세서가 어질러져 있었고 손끝이 떨렸어요. 며느리의 이름이 적힌 자동이체 내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모두 제 연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구나. 창문 밖으로 석양이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거실 한쪽 벽을 물들였고 그 색이 마치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통장을 꼭 쥐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래, 내가 세입자라면 주인답게 행동해야겠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빛이 마치 나를 향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만 참아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제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연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야지의 인생극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던 날이었어요. 따뜻한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저는 그 흔들림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김치를 담그던 손을 멈췄어요. 그날 아들 태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제 마음을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조금 뒤 아들과 며느리 지영이가 집으로 왔어요. 태호는 제 앞에 앉아 커피를 내리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우리 잠시 엄마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그 말에 놀라긴 했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온다니 그저 반가웠어요. 지영이는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한 어조로 덧붙였어요. 저도 사실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대출 상환이 아직 남아서 엄마 집에 잠시 들어가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집이 좁긴 하지만 가족끼리 조금 불편해도 같이 사는 게 좋지. 그때까진 정말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그들이 이삿짐을 들고 들어왔어요. 낡은 소파가 밀리고 제 찬장이 옆으로 옮겨졌어요. 지영이는 부지런히 움직였고
집 안 곳곳이 새로 꾸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인테리어 좀 바꾸면 어떨까요?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해라. 하지만 며칠 후부터 달라졌어요. 벽지가 바뀌고 가구가 새로 들어오고 제 손때 묻은 소품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지영이는 공사비 때문에 대출을 알아본다며 태호와 함께 서류를 챙겼어요. 그 과정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집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으면 대출이 어렵대요. 제 이름으로 바꾸면 금리가 훨씬 낮대요.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애들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불안감은 없었어요. 도장을 찍을 때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건 나이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며칠 뒤 지영이는 집이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처럼 밝아졌다고 말했어요. 커튼도 바뀌고 식탁도 교체됐어요. 새 가구 냄새가 낯설었지만 태호가 웃는 걸 보니 괜찮았어요. 엄마, 이젠 좀 편히 지내요. 저랑 지영이가 다 챙길게요. 그 말에 마음이 풀렸어요. 그저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지영이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네, 엄마. 인테리어는 거의 끝났어요. 근데 어머니 물건은 아직도 많아서 정리해야 해요. 이제 여긴 어머니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해야죠.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어요. 아침상을 차리고 김치를 꺼내며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점점 제자리가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식탁 자리도 부엌의 작은 찬장도 심지어 거실의 가족 사진도 새 액자 속에는 태호와 지영이만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살던 집이 어느새 나를 밀어내고 있다는 걸요. 며느리 지영이는 공사비 잔금 문제로 은행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태호는 회사 문제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저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그 와중에 저는 우연히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이상하게 줄어 있었어요. 아니, 내가 뭐 이렇게 돈을 썼나? 며칠 뒤 통장에서 빠져나간 내역을 확인했어요. 관리비, 인테리어 잔금, 생활비. 모두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금액이었어요. 그중 일부는 며느리 명의의 카드 결제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냥 요즘 물가가 비싸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들은 내 편일까? 며느리는 나를 가족이라 생각할까? 하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벽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만이 흘러들었어요. 낯설고 쓸쓸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웃음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릴 줄 몰랐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어요.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이 깨서 문득 통장을 확인했는데 이상하게도 잔액이 반으로 줄어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500만 원이 넘게 있었는데 새벽에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내역이 보였어요. 은행 이름이 낯설지 않았지만 내가 건드린 적이 없는 계좌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라도 사기를 당한 건 아닌가 싶어 노트북을 켜고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수취인 이름 옆에 관리비 대납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분명 우리 집 관리비는 윤지영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걸까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윤지영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거실을 지나갔어요. 휴대폰 통화 중이었는데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렸어요. 우리 집 인테리어 하느라 진짜 돈 많이 들었잖아. 어머니가 조금 보태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어머니가 조금 보태주신 거라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돈은 내 연금이었고 내 생활비였어요. 나는 조심스레 불러봤지만 윤지영은 듣지 못한 척 그대로 현관문을 닫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점심 태호가 퇴근하자마자 물었어요. 태호야, 우리 관리비가 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니?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그게 지영이 카드랑 자동이체가 연결돼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거래. 내가 확인해 볼게. 그의 눈빛은 불안했고 표정엔 진심이 섞이지 않았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저 믿고 싶었어요. 다음 날 윤지영이 친구를 집으로 불렀어요. 밝게 웃으며 새로 산 가방을 자랑하더군요. 이건 이번 달에 산 거야. 근데 진짜 집 관리비도 만만치 않다. 어머니가 같이 사시니까 뭐 부담도 좀 드는 거지. 그 말에 친구가 웃으며 대꾸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때 윤지영이 잔을 들며 말했어요. 가족? 글쎄, 요즘은 같이 산다고 다 가족은 아니더라. 어머니도 이제 그냥 한 집에 사는 분일 뿐이지. 그 순간 내 귀에 그 말이 콕 박혔어요. 마치 내 존재를 부정당한 것 같았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혔어요.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귀엔 먹먹한 울림만 남았어요. 내가 살던 집인데 이제는 발소리 하나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식탁에 앉아 있으면 괜히 눈치가 보여서 점점 내 자리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혼자 조용히 거실 불을 껐어요. 윤지영이 잠든 걸 확인하고 나는 노트북을 켰어요. 은행 기록을 다시 확인하니 3달 전부터 꾸준히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총액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제야 확실히 알겠더군요.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어요. 창문 밖을 보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내 마음을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뭔가를 해야겠구나.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거실 공사가 끝나고 집이 환하게 달라졌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던 인테리어 공사는 윤지영이 꼼꼼하게 지휘했죠. 벽지는 하얗게 바뀌었고 가구는 전부 새 걸로 들여놨어요. 저는 그저 구석에 있던 오래된 장롱 하나를 베란다로 옮기는 걸 도와달라는 부탁만 받았어요. 그 장롱엔 제 남편의 옛 옷과 사진이 있었는데 지영이는 이런 건 요즘 인테리어에 안 어울린다며 말없이 눈살을 찌푸렸죠.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한구석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 집은 제 손끝 하나 닿을 틈이 없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지영이는 친구 2명을 초대했어요. 집 리모델링 했대. 완전 카페 같아.
그런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죠. 저는 부엌 쪽에 서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요금이 2배나 올랐길래 은행에 전화했더니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어 있더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윤지영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관리비 자동이체 돼 있잖아요.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 말에 순간 말이 막혔어요. 돈이야 다시 채울 수 있지만 그 말 속에 묻은 무시는 오래 남았어요. 저는 주방 한쪽에 서서 그들이 웃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제 귀를 때리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지영이가 술에 취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집엔 이제 어머니 자리 없어지는 거지. 그 말이 제 귓가에 그대로 꽂혔어요. 어머니 자리라니 그게 내 자리 아닌가. 분명 내가 20년 넘게 빚 갚아가며 일구어낸 집인데. 잠시 후 지영이 제 눈치를 보며 말을 돌렸지만 이미 마음은 닫혀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저 제 방에서 도시락처럼 챙겨온 밥을 조용히 먹었죠. 아들이 눈치채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물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괜찮아라고 했어요. 말을 하면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전기요금뿐 아니라 관리비, 인터넷 요금까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걸 확인했어요. 은행 직원은 명의가 김정수님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이체 해제하려면 명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제야 알았죠. 그동안 모든 공과금이 제 이름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영이는 그걸 알고도 일부러 그대로 둔 거겠죠. 대출 명의는 그녀의 이름으로, 관리비는 제 이름으로. 이상하게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정의 주인 자리를 가져가고 저는 지불하는 사람으로 남겨졌죠. 하루는 지영이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큼지막이 박혀 있었어요. 그녀는 거실에서 쇼핑백을 풀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번 달 카드값이 좀 세다. 그래도 이 집 꾸미려면 이 정도는 써야지. 그 말에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혹시 그 카드값 일부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확인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게 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지영이랑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민수는 여전히 착하고 성실했지만 그 착함이 이제는 제 편이 아니었어요. 이해라는 말이 이렇게 아프게 들릴 줄 몰랐어요.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윤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그냥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딱 하고 부서졌어요. 아무도 모르게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겨울 공기가 차갑게 볼을 때렸어요. 손에는 오래된 통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내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내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벽지나 가구를 내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집의 주인은 윤지영이었어요. 하지만 그 집의 주인은 마음을 잃은 채 단지 공간을 점령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비로소 결심했어요.
언젠가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요. 그때가 되면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해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방 시계가 6시를 알렸어요.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국과 젓가락 3벌이 놓여 있었지만 저녁 식사는 이미 끝난 듯 했어요. 윤지영은 남편 김태호와 웃으며 거실로 나가고 저는 혼자 남은 식탁 앞에 앉았어요. 국의 김이 천천히 사라지면서 방 안이 조금씩 식어갔어요.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가 꺼져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집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부터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낯선 금액들이 눈에 밟혔어요. 처음엔 관리비라길래 믿었지만 오늘 은행에 다녀온 뒤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이 집의 대출이 제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서류를 정리하던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의 이전이 아직 완료 안 된 상태인데요. 어르신 혹시 모르셨어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저녁 식탁을 치우며 윤지영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이제 이 집엔 어머니 자리 없어지는 거지. 그 말이 저를 통째로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부딪혔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안방 문을 닫고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부동산 명의 서류와 대출 상환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 서류들만 보면 아직 이 집은 제 이름이에요. 그 사실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쓸쓸했어요. 가족이란 게 이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믿었던 건 집이 아니라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은 이미 부서져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윤지영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태호는 피곤한 얼굴로 TV를 켜고 있었죠. 둘 사이에는 대화가 있었지만 제 자리는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의 빈 의자를 바라봤어요. 그 의자는 마치 저 자신 같았어요. 조용히 치워지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어요. 나는 불을 켜고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 비쳤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게 평온한 결심이 서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만해야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어요. 창구 앞에서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명의 이전건 잠시 보류하고 싶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마음속에 잠자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아직 내 삶을 지킬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윤지영이 현관문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대로 현관에 서서 문득 웃음이 났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도 나는 아직 이 집의 주인으로 서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안이 됐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햇살이 번지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식탁 위에는 또 3벌의 젓가락이 놓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젓가락 중 하나가 제 앞에 아닌 구석진 서랍에 꽂혀 있었어요. 그건 분명한 신호였어요. 이 집에서 나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힘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잃는 게 아니라 되찾아야 할 때라는 예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에는 여전히 제 이름이 선명히 찍힌 등기 서류가 있었어요. 손끝으로 제 이름을 천천히 따랐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킨다. 그 문장이 내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울려 퍼졌어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창문을 여니 얇은 커튼이 흔들리고 먼지 낀 햇살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전날 밤 펼쳐둔 서류 봉투가 여전히 놓여 있었죠. 그 안엔 통장, 명예 이전 계약서, 그리고 제 이름이 또렷하게 찍힌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손끝으로 제 이름을 한 번 더 짚어봤어요. 한때는 이 이름이 가족의 증표 같았는데, 이제는 제 삶을 지키는 마지막 성 같았어요. 그날 오전 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윤지영이 거실에서 통화를 하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네, 전세 알아봤어요. 어머니 계시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 말이 바람보다 차갑게 가슴을 스쳤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에 쥔 봉투를 더 단단히 쥐었어요. 오늘은 제 운명을 다시 되돌릴 날이었으니까요. 은행 안은 평소보다 붐볐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마음속에서 작은 파도가 일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화, 창구 너머의 기계음, 그 모든 게 멀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제 번호가 불렸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봉투를 꺼내 천천히 말했어요. 이명의 이전건을 취소하고 싶어요. 직원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그는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직 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네요. 대출 실행만 된 상태고 등기 이전은 미등록입니다. 그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작게 웃으며 통장을 내밀었어요. 대출 상환을 제 계좌에서 바로 처리해 주세요. 오늘로 끝내고 싶어요. 직원이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금액이 크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 돈 원래 제 집을 위해 모은 거예요.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묶여있던 마음이 풀리는 떨림이었어요. 서류 도장이 쾅 하고 찍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마치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어르신 명의로 남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귀에는 종소리처럼 울렸어요. 은행을 나서는데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손끝이 시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동안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낯선 신발들이 보였어요. 윤지영의 친구들이 온 모양이었어요. 문을 열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 집 분위기 진짜 좋다. 완전 너 스타일이다. 그러게, 이제 정리 좀 해야겠다. 어머니 물건도 슬슬 빼야지.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그들 옆을 지나쳤어요. 거실을 정리하며
그들의 말소리를 들었어요. 여기, 이 자리는 원래 어머니가 앉던 자리야. 이제 그분 자리도 없어지는 거지. 웃음이 섞인 말이었지만 그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찔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제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에서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 집이 누구의 것인지 이제는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를 서랍에 넣었어요. 그 봉투는 이제 제 무기였어요. 언제 꺼내도 제 삶을 증명해줄 증거였어요. 저녁이 되자 윤지영이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내일 부동산에서 확인 전화 올 거예요. 서류 전달 잘 됐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 됐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아주 잘 됐지. 그날 밤 저는 방 한켠에 앉아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어요. 태호가 어릴 적 웃던 사진, 남편이 생전에 찍은 가족 사진. 그 속에서 나는 언제나 가운데 있었어요. 가족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는 가장자리로 밀려났어요. 그 사진 속 자리조차 이제는 남의 손에 넘어갈 뻔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자리를 되찾았어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윤지영은 제 눈을 피했고 태호는 말수가 줄었어요. 둘 다 무언가 눈치챈 듯 했지만 아직은 모를 거예요. 내가 이미 모든 걸 되돌렸다는 걸. 저는 조용히 저녁상을 차리고 빈 의자에 국 한 그릇을 올렸어요. 그 의자는 여전히 제 자리였어요. 누구도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밤이 깊자 윤지영이 남편과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안 빠져? 무슨 소리야? 관리비라며. 은행에서 취소됐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소리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 지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명의 이전이 취소 처리되셨습니다. 등기부 정리 완료됐어요. 고맙습니다. 그 짧은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한마디였어요. 저녁 무렵 윤지영이 급히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무슨 일 하신 거예요?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그녀의 얼굴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놀람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지금 이 집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해 봐요.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끝이 떨리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오랜 억눌림이 녹아내렸어요. 그날 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손에 쥔 등기 서류 위로 달빛이 비쳤어요. 세상이 잠든 사이 나는 다시 내 삶을 되찾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화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거라는 거리요. 다음 날 아침 윤지영은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갔어요. 짐을 챙기던 그녀의 뒷모습이 낯설 만큼 초라했어요. 태호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도 후회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해방감만이 남았어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아 국 한 그릇을 다시 데웠어요. 오늘은 맛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밖에는 햇살이 따뜻했고
창문 너머 새소리가 들렸어요. 이제야 이 집이 진짜 제 집이 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한숨이 미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남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요. 비 오는 새벽이었어요. 방 안 공기가 눅눅하게 젖어 있었고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귀에 맴돌았어요. 저는 불이 꺼진 거실 한가운데 앉아 식탁 위에 놓인 은행 통장과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그 위에는 윤지영의 이름으로 된 관리비 영수증, 그리고 대출 상환 안내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애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이 집은 저희 이름이에요. 관리비나 유지비 같은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그토록 예의 바르고 따뜻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그 안에 숨은 비수가 선명히 보여요. 그녀는 제 돈으로 자기 세상을 꾸몄어요. 남편의 유품처럼 간직했던 저의 퇴직금 통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매달 나가던 연금마저 이상하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근에 자동이체 항목이 추가되어 있네요. 공동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공동명의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공동이라뇨? 제 돈인데요. 직원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윤지영이 서류를 가져와 서명하라던 날 대출명의 이전을 돕는다며 제 인감 도장을 챙겨갔던 거리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파에 기대어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바보였지. 믿지 말았어야 했어.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속이 서서히 차가워졌어요. 며칠 뒤 윤지영이 친구를 데려왔어요. 문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여긴 이제 내가 다 꾸민 거야. 어머니 자리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지. 그 말이 제 귓속에 박혀버렸어요. 저는 일부러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문틈 사이로 그 아이들의 웃음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 웃음이 오래된 집안 공기를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제 행동은 달라졌어요.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서랍 안에 잠들어 있던 계약서와 도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오래된 통장까지 함께 펼쳤죠.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제 삶을 되찾는 과정이라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이 오히려 낯설었어요. 직원은 저를 보며 인사를 했어요. 김정순 고객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에 진행한 명의 이전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은 서류를 꺼내 검토하더니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명의 이전 절차가 아직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서류의 한 서명이 누락되어 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묘한 희열이 스쳤어요. 이건 하늘이 제게 준 마지막 기회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럼 그 서류 오늘로 취소해 주세요. 직원은 신중하게 제 서명을 받았어요.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 짧은 소리가 제 삶을 되돌리는 시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길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 잎사귀 소리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내 차례야. 그날 저녁 윤지영은 아무렇지도 않게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새 옷, 새 구두, 그리고 새 웃음. 그녀는 저를 보며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내일 인테리어 팀이 다시 와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공책을 꺼내 하나씩 써내려갔어요. 통장 해지 완료, 명예 이전 취소 접수, 관리비 자동이체 해지. 글자 하나하나가 제 손끝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상처만 받던 제가 아니었어요. 이젠 제 방식으로 대응할 차례였어요. 다음 날 윤지영은 평소처럼 외출을 했어요. 그녀가 나가자마자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새로 설치된 인테리어의 영수증, 카드 명세서, 계약서, 그 모든 게 제 돈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죠. 저는 그 서류들을 모아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메모를 한 장 써붙였어요. 세상은 돈으로도 살 수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않아요. 밤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두려움 대신 차분한 분노가 있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어요. 내가 잃어버린 시간과 마음을 되찾는 정당한 행동. 며칠 후 윤지영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그녀는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이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지. 그 말이 결정타였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술잔을 치우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제 심장이 단단히 뛰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다시 은행으로 갔어요. 해가 뜨기 전에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은행 문 앞에서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이제 끝낼 시간이야.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제 요청한 명의 취소 건 바로 처리됐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 종이 위에 명의 이전 취소 완료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의 떨림이었어요. 은행을 나서는데 햇빛이 창문 너머로 쏟아졌어요. 그 빛이 제 얼굴에 닿는 순간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윤지영은 잠든 채로 거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명품 쇼핑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거실을 정리하고 집 열쇠를 손에 쥐었어요.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 감촉이 새삼 낯설었어요. 이제 진짜 내 집이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잠이 참 잘 왔어요. 오랜만에 깊이 잠든 꿈속에서 남편이 보였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정순아.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덮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웃으며 눈을 감았어요. 은행 문을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 대신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이 두려웠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손에는 집 문서를 꼭 쥐고 있었고 제 걸음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어요.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이 제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김정수님, 이전 서류 처리 건으로 오셨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은은히 퍼졌고 제 안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도 이런 서류들을 챙기곤 했죠. 항상 저를 믿고 제 이름으로 모든 걸 해두었어요. 그때는 그게 사랑의 증표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제 무기가 될 줄 몰랐어요. 직원이 잠시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전 명의가 아직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네요. 중간에 은행 승인이 보류 상태였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아직 내 손 안에 있는 거였지.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닌 인내의 결과였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참은 것도 기다린 것도 다 계산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준비해둔 명의 이전 취소 신청서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직원은 서류를 봤더니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이걸 취소하시겠다고요? 네,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두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윤지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친구에게 했던 말. 어머니는 그냥 이름만 올린 거예요. 집은 제 세상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멍들게 했지만 동시에 저를 깨우기도 했어요. 사람이 진짜 잃는 건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되찾으려 했어요. 직원은 신중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프린터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잠시 후 명예 이전 취소 완료라는 글자가 찍힌 서류가 나왔어요. 그 글자가 마치 햇살처럼 제 눈앞을 밝히는 것 같았어요.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제 모든 권리는 김정수님께 돌아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동시에 일어섰어요. 무너진 건 분노였고 일어난 건 자유였어요. 은행을 나서자 오후 햇살이 길게 인도 위로 늘어져 있었어요. 제 발자국이 그 빛을 밟으며 이어졌고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남편과 어린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다 정리했어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렀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흩어지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 앞에는 낯선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어요. 윤지영이 남긴 짐들이었죠. 며칠 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 애는 문자 한 줄만 남겼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따로 살게요. 이 집은 정리해 주세요. 그 말도 이제는 아무 감정이 일지 않았어요. 저는 택배 상자들을 조용히 안으로 들여놨어요. 마치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남지 않은 사람처럼요. 거실에 들어서니 윤지영이 바꿔놓았던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대리석 테이블, 금색 장식, 그리고 남편이 쓰던 낡은 의자가 사라진 자리. 그 모든 게 낯설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명의 취소 서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 집의 공기는 다시 내 것이구나. 밤이 되자 윤지영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어머니, 지금 이게 뭐예요? 은행에서 명예 취소됐다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날카로웠어요. 지영아, 이건 원래 내 집이었어. 단지 내가 잠시 살고 있었던 거야. 그 말에 그녀가 말문이 막혔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곧 끊어지는 신호음이 들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부엌불을 켜고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어요. 남편 제사도 아닌데 그냥 그런 기분이었어요. 국물이 끓는 소리, 냄비 위로 피어오르는 김, 그 모든 게 오랜 기억을 깨웠어요. 사람이 사는 집은 결국 마음의 온도로 정해지는 거야. 그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에 세 사람, 남편, 어린 아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제가 있었죠. 그 안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주인은 나였어요. 그 말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렸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방 안으로 들어왔고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건 은행에서 받은 취소 확인서였어요. 서류 끝에는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정순. 그 이름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가족사진 옆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다시 국 한 숟갈을 떠먹었어요. 짭조름하고 따뜻했어요. 그 맛은 오래전 남편이 끓여주던 미역국 맛과 똑같았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복수는 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일이라는 거리요.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새로 산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바람이 참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이런 평범한 순간조차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가슴이 가볍게 뛰네요.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오늘 하루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이 집의 어머니 자리는 없어지는 거지. 그 말이 칼처럼 꽂혔지만 지금은 그 상처가 더는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 덕분에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마을회관이 보였어요. 자원봉사 모임이 있는 날이라 준비를 서둘렀어요. 예전엔 그런 자리에 가는 게 낯설었는데 이제는 기다려져요. 거울 속 제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그 웃음이 오래된 제 그림자까지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길을 따라 걸을 때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정순 씨, 얼굴 좋아졌네.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어머니도 아닌 그냥 김정순으로 불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아요. 회관문을 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순 씨, 오늘 김밥은 또 예술이네. 서로 웃으며 김밥을 나누고 차를 따랐어요. 햇살이 테이블 위로 비치고 그 위에 작은 그림자가 포개졌어요. 그 순간 마음속이 포근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쪽 벽에는 제가 만든 꽃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봄에도 가을에도 다시 피는 마음이라고 써놓았죠. 그 문구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제 마음은 겨울 같았지만 이제는 봄이 돌아왔다는 걸 느껴요. 점심 무렵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말에 아이 데리고 갈게요. 그 말에 살짝 웃음이 났어요. 그 아이는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람이 가진 집이라는 게
벽돌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날 오후 회관 마당에 작은 벤치를 닦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집은 벽과 지붕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사람들 속에서도 나 자신 안에서도. 해가 지고 회관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노인의 친구들이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붉게 물든 노을이 어쩐지 제 인생 같았어요. 긴 어둠을 지나 드디어 제 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노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 조용한 정적이 감쌌어요. 하지만 이번엔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평화였어요. 찻잔을 다시 들고 창가에 섰어요.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음에 잔잔하게 번졌어요. 내가 견뎌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대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아마 인생이 주는 가장 늦은 선물일 거예요. 이제는 누가 내게 뭐라 해도 웃을 수 있어요. 그 웃음 안에는 아픔도 후회도 용서도 함께 들어있죠. 모든 게 제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에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리고 시작이에요. 야지의 인생극장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